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28부 중전 윤씨 본색을 드러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76년 대왕대비인 정영 윤씨의 명에 따라 중전의 자리에 오른 윤숙이, 이제 중전 윤씨죠. 연이어서 원자까지 생산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탄탄대로였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예정이었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뭐 요즘식 표현을 쓰자면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죠. 중전 윤 씨는 수기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점차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건데 모르겠어요. 원래 본질이 이랬던 건지 진짜 이게 본색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만해진 건지 소위 말해서 이제 타락을 한 건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무렵부터 중전 윤 씨는 갑자기 콧대가 높아지게 되면서 대비들에게도 대단히 불손한 태도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투기도 굉장히 심해져서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질투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2의 자기 자신이 나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후궁에서 이렇게 중전이 된 케이스잖아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훗날에 나오는 이제 장희빈도 좀 이런 케이스예요. 장희빈 같은 경우도 중전이 되고 난 다음에 특히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무술이 최 씨를 어마어마하게 견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중전 윤 씨가 장희빈의 선배격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태도가 돌변하게 되자 그동안 중전을 총애해왔던,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종과 중전 윤 씨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냐면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이가 좋았는데 요때부터 성종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조금씩 그녀와 멀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비들도 우리가 좀 잘못 선택을 했나 하면서 내심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한번 정한 국모의 자리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속만 끓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은 성종이 뭐 이제 중전 윤 씨하고 완벽하게 이제 손절을 해가지고 나는 저 여자 더 이상 안 쳐다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좀만 더 참자. 좀만 더 지켜보자. 아직은 좀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던 중 중전 윤 씨는 투기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성종이 중전 윤 씨를 간만에 이제 만나러 갔죠. 방문을 했는데 성종이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중전 윤 씨가 뭔가를 감추려고 굉장히 허둥지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지금 감추고 있는 거 뭐냐 하면서 막 추궁을 했죠. 결국 뭐 이제 중전 윤 씨가 어쩌겠습니까? 왕한테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왕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추던 것을 꺼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후궁들을 저주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저주를 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써 있는 책자였다는 거예요. 주술 서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역시 또 이 중전윤 씨가 뭔가를 허둥지둥 감추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뭘 감추려고 하냐 꺼내봐라 해가지고 봤더니 독약의 재료였던 비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중전윤 씨가 비상을 왜 갖고 있냐 이거죠. 일국의 왕비가.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뭐에 쓴다라고 뭐 또 이제 뚜렷하게 증자가 있는 건 아니라서 추측만 할 뿐이지만 하여튼 좋지 못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행실들이 연달아 걸리게 되면서 성종의 마음이 계속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 인물이 너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남편이었던 문종의 사랑을 얻지 못했었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압승술, 주술이죠, 그죠? 그거를 쓰다가 발각돼가지고 패출이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압승술에 손을 댔다. 심지어 비상을 소지하다 걸렸다. 이거는 꽤 위험한 수위까지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패출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성종은 더욱 중전 윤씨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갔고 반대로 평소에 이제 아끼고 있었던 후궁인 소용 정씨와 수기 엄씨를 총애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정소영, 엄수기가
훗날에 연산군에게 정말 험악하게 가시는 그분들이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때 두 사람이 딱히 뭐 이제 이간질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전 윤 씨가 자기가 자살골 자꾸 넣은 겁니다. 자기가 그냥 자살골 넣는 바람에 반대급부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은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억울해요. 자기들이 뭐 이제 중상모략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간질을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전 윤 씨가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서 반사 이익을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놓고 보면 엄연히 두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마치 이제 자기 어머니가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을 처벌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가 오히려 중전 윤 씨고. 자, 아무튼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던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업무노로 된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업무노로 됐으니까 이제 여인이 작성했을 확률이 높겠죠. 투서가 하나 날아들었는데 그 투서의 내용이 이제 뭐라고 이제 써 있냐면은 정소용과 엄숙이가 서로 모의해서 중전과 원자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약간 좀 뜬금없기는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성종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파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이거 내용 조사해봐라. 관련 사항들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주문을 했고 그 결과 이 투서는 중전 윤 씨가 꾸며낸 자작극이죠. 중전 윤 씨가 정소영과 엄숙이가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놓고서 투서를 했던 거예요. 자작극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대단한 모함죄죠. 자, 그래서 이제 중전 윤 씨가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라는 소식을 접한 대왕대비 정영우 윤 씨. 정말 이제 착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왕대비가 업문 교지를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전의 성미가 정말 보통이 아닌데 만약에 저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또 무슨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난 정말 이거 크게 걱정된다. 그래 아울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정말 애초에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저런 사람을 갖다 중전을 만들었으니 이거 솔직히 내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게 단순히 자책하는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니죠. 왜냐면은 중전을 만든 게 후회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중전을 만든 게 후회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다. 퇴출을 시키고 싶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업문 교지를 봤던 신하들도 대단히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신하들의 입장과 심리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중전이 이미 원자를 생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커다란 이변이 없다면 원자가 다음번 왕이 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 원자의 어미를 함부로 내쳤다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정이 좀 잘못한 건데 끝까지 참고서 살던지 아니면은 중전 윤실은 내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원자도 바꿨어야 됐어요.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정이 좀 애매한 결정을 내려버렸죠. 나중에 이제 중전 윤실은 패출을 시키고 원자는 또 그대로 가고 이거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전례를 보고서 나중에 숙종이 장희빈을 내치고 사약까지 먹인 다음에 경정을 이제 폐쇄자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어가지고 결국 뭐 이제 숙종이 이거를 근데 성공은 못 시켰지만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런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함부로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언젠가는 금상은 돌아가실 것이고 이제 죽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원자가 왕이 되면 미래의 권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살아있는 권력이 될 건데 살아있는 권력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나중에 도대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신하들은 성종에게 이제 뭐라고 뜯어 말리냐면은 아이고 전하 부인들 사이에 투기는 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중전을 한 2에서 3년간 별궁에 거처하게 한 다음에 근신을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버릇을 좀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국모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고 이제 좀 온건적인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점부터 성종의 마음은 중전 윤 씨한테서 떠나간 것 같아요. 이미 이 시점에서 떠나간 상태인 것 같은데 성종이 보통 이제 신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중전에 대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다. 엄연히 무고죄 아니냐. 지금 멀쩡한 사람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무고를 일으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단순한 투기로 치부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별궁에 유폐하는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래봤자 징계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와이프 성격을 아는데 별궁에 가서 유폐시켜봤자 절대 반성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성종이 생각한 건 요거였어요. 출궁을 시키자. 그래서 빈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출궁시키는 것. 요게 이제 성종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종이 패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원자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빈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뭐 사조로 내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장희빈이 중전 자리에서 물러날 때 요 비슷하게 가기는 하죠. 출궁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중전에서 빈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사실상 뭐 이제 별당 아시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나중에 했던 바로 그 장희빈 케이스를 원래는 성종이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그 정도 선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일단은 여기서 위기를 넘기긴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위기를 넘기긴 하는데 그러면 중전 윤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중하고 반성하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여튼 이게 성질이 원래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깔이 원래 좀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멈추질 않고 중전 윤씨가 계속 패악질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성종의 생각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중전 윤씨가 쫓겨나는 과정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